임시국회가 안보 분야의 이 무인기 때문에 열릴 수밖에 없게 됐지 않나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용산이 뚫렸다 뭐 이런 말도 지금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보 상황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게 뭐냐면 지금 강하게 나오잖아요. 선제 공격, 전쟁 불사론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이래도 잘 돼도 위험한데. 그게 뭐냐면 힘을 통한 안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정부의 비전이고 원칙이잖아요. 그럼 힘을 통한 이 힘 부분이 뚫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약하면 안정시키고 외교적인 걸 통해서 평화를 추진하는 정부면 이거 임팩트가 적겠지만 올인해서 군사로 힘을 통해서 지금 안보를 한다는데 그 핵심이 뚫린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중적으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와중에서 보인 공조도 안 되고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못 지켰고 그다음에 이걸 사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대처도 못하고 지금 전 총체적 난국이죠. 여전히 지금 얘기하는 거 예하 부대에 대해서 저기 탓을 하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그 중심으로 해서 북한은 핵무력과 관련해 법제화 조치까지 완료하고 뭐 7차 핵실험 임박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 크지 않다. 핵실험 의견을 피력해 오셨습니다. 현재 그 북핵 현주소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계속 미국과 한국의 정보부나 미국 쪽에서 계속 지금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한다라고 분위기를 띄웠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자체가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게임 체인저로 엄청나게 극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사실 6번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실험은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북한이 지금 완성하지 못한 것은 ICBM의 이 재진입 기술 정도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서 7차 핵실험을 하면 그러면 7차 핵실험하면 전쟁할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전술핵에 뭐 소형화시켜서 한다는 게 과연 1차 핵실험만큼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하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무슨 레드라인인 것처럼 참 우리가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긴장 수위만 올라가게. 저는 북한이 할 필요도 있고 안 할 필요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구태여 그거를 북한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마치 북한의 뭐를 결정하는 엄청난 사건처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원해서 저렇게 도발을 한다. 저는 그거는 옛날 화법이고요.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다른 옵션 그게 뭐냐면 미국과 수교를 하고 미국과 외교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생존권 이것을 확보한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시키는 것에 일말의 기대를 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노이에서 실패한다면 북한으로는 옵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들의 핵전력 강화를 통한 억지 정책. 그러니까 핵무기를 다양화시키고 다종화시켜서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겠다. 이건 억지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힘을 통한 안보를 하겠다는 거고 남한도 힘을 통한 안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은 향후에 저는 미국이 아주 한미가 아주 대폭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계속 핵무력을 강화시키는 게 향후 3년에서 5년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대화 국면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미국에서 북한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핵무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대폭적인 양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북한의 생각은 이겁니다. 핵무기를 다양화시키면 카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을 하더라도 많이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신년에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그 독자 인터뷰를 했어요. 하면서 이 중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북한핵 확장 실효적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계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바이든은 즉각 놓으라고 답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큰일 날 소리를 한 겁니다. 전혀 그리고 이거는 남북이 이제 우리가 주먹질로만 싸웠다면 이 재래식 무기입니다. 주먹으로 싸우다가 이제 핵은 총이라고 칩시다.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미국이 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너는 총 가지지 마 우리한테. 우리가 핵 우산을 제공할게, 총 우산을 제공할게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번 국방 우리는 SCM이라고 한미 연례 국방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 두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래닝하고 조이닝 그러니까 조인트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한미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 공동으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연습하는 건 맞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리가 미국의 핵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플래닝과 기획과 연습을 한다는 걸로 해버린 거죠. 미국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든은 한국을 망신주는데 그게 뭐야? 한국이한테 하고 우리 핵국가 아닌데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고 그 속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이 소위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지니까 핵무장론이 있죠. 그 핵무장론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핵무장 자체 개발해야 된다. 북한처럼. 두 번째는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세 번째가 핵공유입니다. 이 중에 제일 약해 보이는 게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핵공유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절대로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게 바이든의 입장인데 우리 생각이 뭐냐 하면 아까 말한 SCM에서 소위 말하는 수비적 북한 핵에 대한 대처를 마치 핵 공격에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 것처럼 오도했고요. 누군가는 이걸 알고도 한 겁니다. 미국은 아니라고 확실히 했고요. 근데 아직도 한국은 그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일부가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걸 오히려 잘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가 핵무기 경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미국 절대 할 리가 없습니다. 김태호가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사면복권도 됐더라고. 네. 이게 그런데 MB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북핵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에 이 위험하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아마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거의 동맹 수준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에 과거에 그 논문이나 이런 걸 주장을 보면 일본이 한반도에 필요하다면 유사시에 한반도 상륙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지소미아를 한일 지소미아 추진하느라고 밀실에서 하다가 문제가 됐던 이런 전력들을 보고 근데 지금의 안보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겠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미국 생각은 분명한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한미동맹에도 역설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핵 공유를 하겠다는 거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동맹을 못 믿어서 지금 핵 공유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한미동맹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고집할 경우에. 한미동맹을 제일 중요하다고 친미를 내세웠는데 이 부분에 미국과 이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으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핵 가지고 한미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핵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꽤 있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핵잠수함도 반대하지만요. 그때 몇 그램짜리를 국방연구소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축 실험을. 미국이 이 정보를 알고 수십 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압색했습니다. 이른바 이게 주권국가라도 부끄럽죠. 압수수색할 정도로 미국이 야단났어요. 근데 그래 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현실은 미국은 그만큼 한국에게 핵을 요만큼도 허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핵잠수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부 내에서 강경파들이 근데 거꾸로 뒷면을 생각하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 핵을 가졌다면 미국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왜냐? 미국의 우산을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전작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더 고의로 가지면 한국의 지금 국력에서 미국의 날개 아래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중국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미국 쪽에서. 한국의 그런 독자성을 가지는 걸 미국이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핵 확산의 위험이 있어서 반대하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한국이 이렇게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작권도 가지고 핵무기까지 가지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전지작전권을 마치 자기들도 빨리 가자 하는 식으로 협상을 그런 적이 해왔었잖아요. 잠시 있었습니다. 뭐냐면 돈이 드니까 좀 가져가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탈냉전 초기나 이럴 때. 근데 지금은
한국의 전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 견제나 러시아 견제 이렇게 편리한데 포기할 리가 없죠. 저는 당분간 미국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지금 좀 전에 교수님께서 올해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도 계속 이렇게 좀 얼어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이게 향후 몇 년간. 근데 이거는 이 변화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저는 얼어붙어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 소위 말하는 국지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7년이 그때 2018년에 사실상 전환을 이뤄서 예. 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17년이 2018년으로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2010년이 천안함 연평도입니다. 2017년의 위기 때는 이 위기를 조장하는 측이 미국과 북이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었죠. 말폭탄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때 한국이 오히려 중재자 역할을 했죠.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국 허락 없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막는 사람이 없어요. 남북 미가 전부 다 지금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는 국지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게 확전은 미국이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의 위기를 이용해서 한미를 묶으려고는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끌어넘쳐서 여기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으로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게 대만으로도 번질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장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국이 한국이 이 확전을 막겠지만 국지전을 통한 대치와 긴장의 구도는 계속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건 전쟁이 안 나는데 전면전이 안 나니까 다행이냐? 아니죠. 그럼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한테 혹은 또 국회 또 불안해하는 국민들한테 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것은 북한의 방식입니다. 네. 북한은 모든 것을 통해서 힘을 통해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죠. 중국하고 러시아 외에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핵의 모든 것을 걸잖아요. 거의 경제든 인민의 삶까지 다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힘을 통한 평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보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올인해서 군비 경쟁을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60년대의 방식이었고 저는 우리가 북한보다 50배 잘 삽니다.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도 재래식 경쟁에서 우리한테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이 한반도는 전장이 짧아서 구태여 핵무장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압도적인 재래식 거기에다가 미국을 동맹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잉 방어다. 여기에서 더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6위의 군사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단 국가니까 좀 과잉 방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핵을 가지고 전략 자산을 상시 전개하고 군비를 계속 확장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외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을 통한 평화도 필요하지만 평화를 통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외교를 통한 평화도 필요한데 이쪽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북한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방법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교해야 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